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솔 리서치 베이징 뉴트리언트 투퍼데이를 드시면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성분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K1, 그리고 비타민 B12 중 메틸코발라민과 요오드입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우리나라 비타민들에는 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비타민들입니다. 비타민 A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지용성 비타민이나 흡연자분들이나 임산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분들은 비타민을 임산부 전용으로 드시겠지만 흡연자분들은 비타민 A 용량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분들은 하루 5,000 IU 이하를 드시는 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드시는 용량입니다. 일반적으로 1만 IU까지는 괜찮지만 흡연자분들과 임산부분들은 5,000 IU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흡연자분들은 폐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솔 리서치 베이직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를 환산해 보면 600 곱하기 3.3 8m4는 1980 IU, 베타카로틴은 1.65를 곱하면은 742.5 IU, 두 개를 합하면 2722.5 IU가 됩니다. 임산부분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흡연자 분들 중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타민 A를 확인하지 않고 루테인 제품과 같이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보조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단틴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A뿐이면 괜찮지만 또 넉넉하게 가성비 좋게 베타카로틴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700 마이크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으니 환산하면 2310 IU가 됩니다. 그래서 솔리서치 베이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 A가 많은 것도 아닌 기본 용량으로 들어가 있는 보조제를 드시게 되면 바로 용량이 넘어버리게 됩니다. 비타민 A의 경우 1일 권장 섭취량의 100%가 700 마이크로그램이므로 드시고 있는 눈 영양제나 다른 영양제에 비타민 A가 많은 게 아닌 딱 권장량만 들어가 있어도 5,000 IU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K1입니다. 우리나라 비타민에는 메가투루 파워를 제외하고 비타민 K1이 들어간 비타민은 찾기가 힘듭니다. 용량도 60 마이크로그램으로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솔 리서치 베이직에는 비타민 K 중 K2가 들어가 있는데 MK4 2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간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좋은 곳에 비타민 K1을 넣었다는 겁니다. 비타민 K1을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200 마이크로그램이나 넣었습니다. 넣어줘도 문제냐 할 수 있지만 정말 넣어줘서 이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비타민 K1은 충분 섭취량이 남자는 하루 75 마이크로그램, 여자는 65 마이크로그램이며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용량입니다.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비타민 K1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남자보다 10 마이크로그램이 더 적게 설정돼 있습니다. 동맥 경화와 같은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는 질환들,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혈액에 찌꺼기 때문에 혈관을 막는 질환들의 경우 이런 와파린과 같은 약을 드시게 됩니다. 와파린의 작용은 혈액 응고 효과가 있는 비타민 K1의 작용을 막는 것이고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1이 많이 든 음식을 자제해야 됩니다. 혈관을 막는 찌꺼기인 혈전, 즉 피딱지와 비타민 K1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는 유전 요소를 포함하여 스트레스,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당이 오르고 있죠. 당뇨와 고지혈증은 혈액에 끈적끈적한 당이 늘어나고 지방이 늘어나는 질환이며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하기 더 쉽습니다. 또한 고혈압의 경우에도 혈관벽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으로 밀다 보니 작은 신장과 같은 혈관들이 터지고 혈관벽들이 얇아집니다. 뇌졸중, 혈관성 치매들이 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하면 췌장이 작아 서양인들과 같이 초슈퍼 비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작아서 당뇨병에 걸리기 훨씬 쉽죠. 그래서 애초에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병원에서 절대 비타민 K1을 따로 섭취하지 말라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며 절대 복용하지 않겠지만 대사증후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높이는 비타민 K1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타민 K1은 하루 75 마이크로그램이면 충분하고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 나물이나 채소를 조금이라도 집어먹는 분들은 이미 충분하게 비타민 K1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말 흔히 먹는 상추에도 146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 정말 굳이 영양제로 먹지 않아도 되는 보충제입니다. 또한 유산균을 대부분 드시는데 안 드시더라도 대부분 장내 박테리아가 알아서 적당히 몸에서 비타민 K1을 생성합니다. 변이 나가는 대장에서 세균이 알아서 몸에서 비타민 K1을 생성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제품에는 너무 넉넉하게 2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절반만 먹어도 10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혈관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비타민 K1을 조심하셔야 되고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도만 증가할 수 있죠.
비타민 K1의 경우 출혈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결핍이 되면 쉽게 멍들고 수술한 자리에서 과도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섭취가 조금 필요하지만 야채의 약간의 섭취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에조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뼈와 혈관 건강을 고려하셔야 되는 분들은 비타민 K1을 피하시고 K2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K2의 경우 몸에서 생성도가 정말 낮으므로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피임약을 드신다던가 남녀 관계없이 흡연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은 혈전 생성 가능성이 다른 분들에 비하여 높아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걱정될 수 있는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환자분들은 굳이 비타민 K1을 섭취하여 위험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 중 메틸코발라민은 꽤나 고가이며 활성형 비타민 B12입니다. 다른 비타민 B12와 다르게 전환 과정이 없어 몸에서 매우 유익하게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수면 호르몬인 세로토닌에도 작용을 하며 여러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효과가 좋으나 문제는 MTHFR 같은 유전자, 메틸화 가능성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 중 특히 메틸코발라민 때문에 오히려 비타민제를 먹으면 졸리고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메틸코발라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메틸코발라민은 고가이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메틸코발라민 대신에 시아노코발라민이나 하이드록소코발라민 또는 아데노실코발라민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에서는 메틸화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고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틸화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체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12를 아데노실과 하이드록시만으로 구성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오드는 75 마이크로그램으로 준수하게 적당한 용량으로 들어가 있지만 갑상선 항진증이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요오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괜찮은 용량이지만 요오드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요오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는 김이나 미역 섭취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오드 결핍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과다가 일어날 가능성만 있습니다. 평상시 때 김이나 미역을 한 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요오드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여 위험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을 봐봅시다. 한국 성인의 요오드 섭취량 및 배설량 평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오드를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논문이죠. 논문 데이터는 5,297명을 분석하였습니다.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으므로 해조류를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해조류를 드시는 분들을 모아서 분석한 결과 95 마이크로그램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의 비율은 1에서 2% 정도의 비율이며 문제가 되는 상한 섭취량인 2,4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매일 넘게 복용하는 비율이 6에서 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1%이신 분들은 하루 99만 마이크로그램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로 도대체 무엇을 드시고 사시는지 정말 극단적인 수치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1%니 100명 중 1명이라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2400이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99만이면 굉장히 매우 높은 수치죠. 해조류를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 95 마이크론보다 적게 드시는 비율은 10%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부족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분들은 요오드를 추가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조류를 안 드시는 분들은 2400을 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식습관에 따라서 요오드를 섭취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해조류 섭취 유무로 따지면 된다는 말이죠. 오늘은 솔 리서치 베이징 뉴트리언트 투퍼데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성분과 미네랄들이 괜찮게 밸런스 잡혀서 많은 분들이 드시기에 알맞습니다. 다만 몇몇 성분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정도만 주의하신다면 더 좋게 몸에 맞게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